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 한국의 지인과 전화를 통해 자신이 SK에 8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실을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녹음 파일이 추가로 공개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가 미르 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에게 위증을 지시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 4개가 추가로 공개됐다. 녹취록에는 최 씨는 정현식 K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이 최 씨의 지시로 SK에 80억을 요구한 사실을 폭로한 한겨레의 보도를 두고 사무총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럼 내가 SK 들어가라고 했다고? 라고 물었다. 이에 전화 상대가 네, 회장님이 지시했고 본인이 그 기업을 방문했다. 안종범 수석이 또 확인 전화를 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 얘기했다. 라고 답했다. 그러자 최 씨는 그럼 어떻게 해요? 국가 그걸로 가겠네? 라고 말했다. 이에 왜 정현식 총장이 얘기한 거를 못 막았어? 라고 탓하자 상대는 아니 정동춘 사장과 김필승 이사도 막으려고 했는데 본인이 너무 완고해서 못 막았다 라고 답했다. 녹취록을 공개한 박영선 의원은 정동춘 이사장이 거짓말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막으려고 했는데 정현식 사무총장이 말을 안 들었다는 내용이다 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또 SK 80억 투자에 대해 얘기를 짜보라며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그쪽에서 안수석하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게 뭐 말이 되느냐. 그리고 그 사람 즉 정현식 전 사무총장이 무슨 감정으로 얘기를 했는지 아는 지금 뭐라고 그런데요? 라고 물었다. 전화 상대는 이에 대해 안수석은 지금 교체 얘기가 나온다 라고 답했다. 이에 최 씨는 교체? 라고 되물었다. 앞서 박영선 의원은 정동춘 이사장이 K스포츠 직원들에게 나눠준 특검 및 국정조사 대응 방침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국정조사 목적 및 일정뿐 아니라 의원들의 성향을 분석해 표시했다. 박 의원은 새누리당에 도와줄 수 있는 의원 3명을 해서 파란색으로 이름을 써놨다. 또 야당 의원 중 저하고 안민석 의원은 빨간 글씨로 분석해놨다. 정동춘 이사장이 스스로 했다고 믿어지지 않는 분석이다. 솔직히 말하라 라고 추궁했다. 정 이사장은 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다고 판단해 스스로 작성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게 이제 오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점심시간에 한번 가동해봐라 하겠다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좌우지간 이제 요 얘기는 뭐하고 같이 중요한 얘기냐면 누구야 손석희 사장의 어제 방송에 어제 손석희 사장의 방송에 나와있던 SK 와 뇌물죄 SK 면세점 관련 그 뇌물죄 증거 이거잖아요. 그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야. 요게 지금 SK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틀림없이 최순실 입에서 SK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손석희 뉴스에 나와 있는 그 뇌물죄 부분이 그래요. 기사로 나와 있네요. 박 대통령 최태원 독대에서 뇌물죄 물증 나와 박 대통령 면세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할 물증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예고했다. 이제 어젯밤에 나온 얘기죠. 예. JTBC 뉴스룸에 따르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독대 내용이 담긴 박근혜 대통령 말씀 자료를 확보해 박영수 특검팀에 넘겼다. 이 집 검찰이 이걸 넘긴 거야. 문제의 말씀 자료에는 박 대통령이 정부가 면세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해 시내 면세점 특허 제도에 관한 종합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이게 SK에다가 이 말 했다는 거야. 정부가 면세점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해서 시내 면세점 특허 제도에 관해서 개선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SK는 지난해 11월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했다. 관세청은 다음 달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면세점 신설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미 끝난 얘기야. 하지만 박근혜와 최태원이 지난 2월에, 올해 2월에 독대한 이후 면세점 관련 분위기가 바뀌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이미 이 SK 면세점이 떨어졌는데 박근혜가 이 SK로부터 80억을 받고 그 다음에 말씀 자료에서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대가를 이야기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고 정부는 지난 3월 31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관세청은 지난 4월 29일 신규 면세점 4곳을 추가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SK와 롯데 등 여러 기업이 신청을 했고 그 결과가 오는 17일 발표될 예정이다. SK는 박 대통령과 최 회장 독대에 앞서 111억 원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 그러니까 이건 뇌물죄라는 거죠. 예. JTBC는 검찰은 SK그룹이 재단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박 대통령이 면세점 사업권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박영수 특검 수사팀 역시 검찰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뇌물 혐의와 관련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앞서 최태원은 지난 6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건 대가를 바란 건 아니다라며 면세점과는 별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대가성을 부인한 바 있다. SK는 JTBC 보도에 대해 박 대통령이 최 회장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한 말씀 자료에 있었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박근혜가 그렇게 말했는지 말하지 않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이게 SK의 보도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뭐 하자는 거지? 네. 좌우지간 이 박근혜가 SK에게 돈 받은 거 팩트. 그 다음에 박근혜가 SK에게 이미 떨어진 면세점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SK를 만날 때 할 이야기로 준비했다. 이게 팩트. 그죠? SK를 잠깐. 팩트가 잘못했어. 일단 SK가 미르와 K 스포츠재단에 그 돈을 냈다라는 게 팩트 하나. 두 번째, SK가 청와대로 보낸 요구사항이 따로 SK 면세점 관련 요구사항이 있었다. 맞죠? 이거 팩트지? 내가 잘못하는 거야? 하나하나 확인합시다. 예. SK가 그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각 재벌들의 각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한 게 있어. 근데 그 내용에 보면 그 면세점 얘기가 있어 없어? 있다. 요게 팩트. 세 번째, 박근혜가 말씀 자료로 개선 방안을 약속한 내용이 말씀 자료로 있다. 팩트. 요 세 가지가 증거야. 돈을 냈다. 재단에 돈 냈다. 그 다음에 SK가 그런 요구했다. 그리고 박근혜 청와대에서 말씀 자료에 그걸 약속했다. 요 세 가지를 가지고도 뇌물죄를 안 준다면 이건 판사가 간첩이야. 판사가 김정은이야. 그죠? 예. 이거는 분명한 뇌물죄다. 예. 이렇게 증거 세 가지를 놓고도 증거 세 가지를 놓고도 뇌물죄 적용을 못 한다면 이건 이 판사가 수상한 거야. 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 대법원 사찰했다는 얘기 기사 좀 갖고 와봐. 예,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 그 부분도 한번 갖고 와봐요. 예, 헌재에서 만장일치지만 시간을 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도 그런 얘기를 하려면 증거를 갖고 와. 예, 자, 하여튼 내가 먼저 하여튼 이 박근혜 정부가 하여튼 개박살이야. 이것도 또 중요한 얘기야. 이 청문회, 이번 청문회, 이제까지의 청문회 중에서 가장 성공한 청문회 아닌가? 이번 청문회가요, 다른 때 청문회보다 가장 그 국민의 관심도와 집중도가 높고, 예.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입니다. 사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삼권 분립이 붕괴된 것이고요.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국헌 문란입니다. 대단한 비위 사실이 아니고요.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가지고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그다음에 당시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최성준 지방법원장의 예를 들면 관용차의 사적 사용이라든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2건의 문건이 사찰 문건이 된 겁니다. 이거는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예. 이거는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거 되게 큰 사건이잖아. 이 진짜 큰 사건이에요. 예.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입니다. 사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삼권 분립이 붕괴된 것이고요.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국헌 문란입니다. 대단한 비위 사실이 아니고요.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가지고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그다음에 당시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최성준 지방법원장의 예를 들면 관용차의 사적 사용이라든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2건의 문건이 사찰 문건이 된 겁니다. 이거는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예. 이거는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한 내용의 문건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윤회 문건 특종 보도로 경질됐던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이날 청문회에 참석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할 문건이 있다며 삼권 분립이 붕괴된 것이고 헌정질서가 유린한 것이라며 이것은 명백한 국권문란이라고 말했다. 자, 좌우지간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정윤회가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그죠?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이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얘기잖아. 그죠? 여기 기사에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조한규 사장의 폭로의 핵심은 뭐냐? 정윤회가 그 당시 이제 정윤회 문건 사건의 이게 실체야. 그래서 이제 정윤회가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했다. 그거를 이제 청와대 사찰팀이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측근들을 감시하는 사람이 정윤회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걸 알아내가지고 문건을 만들었는데 그 문건을 가지고 누구를 처벌했어? 그 문건 만든 사람들을 처벌한 거야. 정윤회가 사찰한 게 뭐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만들어서 사실 사건은 정윤회가 대법원장을 사찰한 게 중요한 범죄인데 그 얘기는 덮고 그 다음에 이 특별감찰관들이 정윤회가 그런 짓을 했다라는 것을 감시한 거 그거를 문건 유출 사건으로 만들어서 처벌하고 사람이 죽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건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가령 이 기사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 사건에서 왜 주어가 없냐고. 이 사건에 왜 주어가 없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지금 이 뉴스가 뭔 의미인지 모른다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자, 왜 민간 사찰이 왜 문제가 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민간 사찰이 그 김대중 정부 이후에 김대중 정부 때 금지가 됐어.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 김영삼 이전에 노태우 때까지는 일상이었어요. 모든 이제 이 정부 뭐 국회의원이나 정부 요인이나 또는 민간인이나 막 사찰을 이제 정보기관에서 다 한 거야. 근데 김영삼 때 국정원 안기부였지. 그때 안기부가 민간을 사찰했다는 증거가 김대중 대통령 때 나와. 그래갖고 김대중 대통령이 사과한 다음에 절대 민간 사찰을 못하게 법으로 정해. 그래서 그 국정원법에 민간 사찰을 못하도록 만든 거야. 국내 정치 개입 못하게 하고 민간 사찰 못하게 하는 법이 생긴 거야.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이 대법원이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동등하고 그 대법원장을 민간 사찰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심각한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매우 심각한 중범죄야. 그래서 지금 정윤회는 그 문건대로라면 지금 감옥에 가 있어야 돼. 헌법을 위반한. 그런데 지금 박근혜 남자 셋이 다 바깥에 있어. 누구? 정윤회, 김기춘, 우병우. 지금 박근혜의 전략, 박근혜가 지금 계속 뭉개고 있는 이 전략을 짜는 게 김기춘, 정윤회, 우병우라는 거야. 걔네 셋 다 지금 감옥에 안 갔어. 피레미들만 지금 가 있고 최순실, 수종만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실제로 지금 정윤회, 김기춘, 우병우는 밖에서 모든 판을 짜고 있는 거야 지금. 본질은 정윤회, 김기춘, 우병우라고. 볼만하십니까? 그 다음에 잠깐만요. 예. 어디 갔어? 청와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했다.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간부 모두를. 심각해. 예. 이 심각한 거야, 지금. 그래서 왜 세계일보에서 이거 터트리면 난리 날 거라 했던 사건이 이건 거죠? 예. 세계일보에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터지면 난리 날 거다 했던 게 바로 이거였구만. 10월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을 사찰했다는 폭로. 파장이 일고 있다. 오늘 한 거네, 이거? 오늘 아침에 했나봐? 조 전 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조사특위 4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서 아직 보도 안 된 8개의 파일 중에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말해보라는 이해운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삼권 분립이 붕괴되고 헌정 질서가 유린된 것이라며 명백한 국헌 분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청와대의 압력으로 해임당했으며 당시 보도 안 된 8개 문건이 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밝힌 거죠. 그는 사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니라 등산과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 당시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최성준 지방법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 대법관 진출 운동 등 2건의 사찰 문건이라며 이는 부장판사 이상의 사법부 간부 모두를 사찰했다는 명백한 증거로 헌정질서 문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운 의원이 이에 조한규 사장이 얘기한 증거를 제출토록 요구한다고 말했고 조 전 사장 측은 제출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는 문제 문건을 보도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2년 전 계속 취재 중이었는데 바로 고소가 들어오고 기자들이 검찰에서 30시간 이상 조사받았기에 특별 취재팀에서 취재를 못해 후속 보도를 못한 것이라며 제가 사장을 연임했다면 반드시 진상을 밝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해임과 관련해서도 한학자 총재의 김만호 비서실장이 2015년 1월 30일 오후 5시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만났을 때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서 불가피하게 해임하게 됐다는 사실을 홍보했다며 청와대 외압서를 제기했다. 그는 2년 전 정윤회 문건 보도 후 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조한규 정윤회 문건 90% 이상 진실이라고 본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후속도 기사네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15일 정윤회 문건의 신뢰성에 대해 거의 90% 이상이 진실이라고 본다. 조 전 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이같이 답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청문회에서 최순실을 모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정윤회 문건은 비서실장에도 보고됐다. 100% 위장이라고 본다라고 위증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김용한 비망록을 보면 세계일보 공격 방안으로 세무조사, 출판물 명예훼손 고발, 압수수색, 조응천 영장, 사장 교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시나리오대로 됐다고 보냐라고 묻자 그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네. 이번 청문회에서 이거 지금 박근혜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박근혜 정권이 헌법을 위반했다라는 지금 실질적인 증거가 터진 거예요. 대통령 탄핵 사유로, 대통령 탄핵으로 헌법을 위반한 내용이, 헌법을 위반하면 이건 대통령 탄핵 사유야. 예. 근데 이게 지금 탄핵 사유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모르겠네? 정윤회 문건 내용이 탄핵 사유에 들어갔어요? 지금 이제 탄핵 안에 이게 들어갔냐고. 요것 좀 확인해봐. 예. 이거 아마 들어갔을 수도 있어. 정윤회 문건을 비롯한 국정농단 사건 뭐 이러면서 들어갔을 수 있어. 확인해보자고요. 분명하게 확인해보자. 그 11개 항목에 정윤회 문건 내용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확실해? 추가할 수 있어? 소추안만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헌재에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예. 하여튼 좌우지간 이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예. 이런 증거가 나왔는데도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헌재를 없애야죠. 예. 이건 헌재를 없애야 될 문제지. 그죠? 지금 이제 내가 그랬잖아요. 헌재가 뭐라 그러나 시간을 끌 거다. 무슨 시간이냐면 지금 새누리당이 유리한 상황이 될 때까지 시간을 끌려고 할 거다. 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지금 명백한 탄핵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질질 끌 건데 지금 아주 언론이 잘하고, 이번 청문회하고 언론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JTBC 정확하게는. JTBC하고 요 청문회, 그리고 요 뭐 뷰스앤뉴스 이런 언론들이 굉장히 주거니 받거니 잘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끊임없이 지금부터 언론이 해야 될 일은 탄핵 사유를 계속 보도하는 거야.